바로 어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오늘 0시 1분부터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 허용을 임시로 중단한다 밝혔습니다. 지난해 30일 경과 규정까지 폐지되면서 기존에는 한국인이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을 다녀온 후에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최고의 동맹국이자 신뢰하는 국가로 여긴 것이죠. 2004년 7월 베트남이 한국인의 베트남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지 무려 16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에 최근 베트남이 호치민에 도착한 한국인 5명의 입국을 거부한 케이스가 발생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입국 거부 이유가 바로 출신지가 대구나 경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신지와는 달리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주소는 다른데도 말이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보시면 생년월일 다음에 뒤 7자리 중 첫 번째는 성별을 나타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가 바로 출신지 지역을 나타내죠. 이 두 숫자가 67에서 80일 사이면 대구나 경북 출신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베트남이 5명의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한 것인데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과 외교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베트남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주민번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는 출생지를 의미한다. 이 숫자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조치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 화가 난 부분은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과 한국의 격리시설이 제공하는 식사와 시설이 차이가 난다며 베트남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에 많은 베트남인들이 SNS에서 베트남에 사과해 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해당 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된 한국인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10가지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 요리 반미를 제공받자 이에 대해 빵 조각이 몇 개 주더라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의 일부 언론들 때문에 최상이었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다소 악화되는 듯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는 베트남 정부의 섣부른 판단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틀 전 여러 외신들이 베트남 외국인 투자 보고서를 집중 보도하였는데요. 지난해 베트남에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이 투자했는지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이 667억 달러, 하나로 81조 원을 투자해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2위 일본이 595억 달러, 3위 싱가폴 498억 달러, 대만 32억 3천만 달러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또한 외신은 한국의 베트남 투자 규모만 컸던 것이 아니라 투자한 프로젝트 개수도 무려 8,500여 개로 일본의 2배나 많았고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의 2018년 GDP 중에서 28%를 담당한다는 점, 베트남 내 인수합병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통큰 투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모리 마사코라는 일 법무상이 뚜껑이 열렸는지 지난 9일 오전 5시에 이례적으로 새벽에 게릴라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영화 같은 대탈출을 한 후에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회견이죠. 이날 법무상의 기자회견에서는 곤 전 회장의 불법 출국을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의 형사사법제도 아래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강력히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곤 회장도 전날 레바논 베이루트로 도주를 한 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일사법제도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3가지 키워드는 바로 정치검찰, 왜곡조사, 비인권적 사법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목적은 나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유일했다 라면서 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단지 내 영혼이 더 파괴당하기 전에 부당함에서 도망쳐 나온 것뿐 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잠을 못 이룬 이 모리 마사코 법무상이
무려 새벽 5시에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스스로 자청해서 연 것이죠. 일본으로 돌아와서 당당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데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갈 일이 없지 않을까요? 한편 르노 자동차의 본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곤 회장에게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본 일본 TBS 방송국에서는 마치 이것은 궤도 루팡을 연상시킨다면서 이 주제로 영화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NBC에서는 탈출 공작에 쓰인 자금은 MNG의 전세기를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총 35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는 한국 돈으로 약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큰 돈이지만 자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왜 일본 측은 곤 회장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집착하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것은 약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곤 회장이 일본과 얽히게 된 때는 1999년 르노 자동차가 닛산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근무 기간이 꽤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수한 후에 10년 동안 꽤 성과를 냈고 결국 곤 회장이 위기의 닛산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한때 7조 원의 적자까지 갔던 닛산이 3조 원의 흑자를 내면서 국가의 기둥 중에 하나인 큰 기업이 위기에서 무사 탈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곤 회장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나온 기사를 잠시 참고해보면 연봉 120억 원, 일본 CEO 중 최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120억 원의 연봉이면 엄청난 거죠. 도쿄 상공회의소 리서치에서 발표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연봉 킹의 곤 회장이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19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건 닛산에서 받은 돈이었고 르노에서도 따로 연봉을 받고 있었다는데 그 액수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참 잘 나갈 때 르노에서 받는 소득이 없는 거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탈세 문제로 아주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멘붕인 것은 여담이지만 당시 연봉 2위도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두 번째로 연봉이 많은 사람은 소니의 하워드 스티링더 회장 8억 1,400만엔 한화로 약 90억 원이고요. 3위쯤 가야 자국민이 랭크가 되는데 기타지마 도리슌 회장 약 80억 원, 4위가 우에무라 반지로 회장이 약 70억 원이었는데 안 그래도 외국인에게 연봉 1, 2위를 뺏겨서 본토 토종인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데 여기서 1위 곤 회장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게 걸려버리니까 옳거니 하면서 언론들이 이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2018년에 곤 회장은 체포가 되는데 알고 보니 그때는 르노 본사인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까지 곤 회장에게 닛산 자동차를 르노에 흡수 합병을 해봐라 하는 압력까지 있었고 그게 진행되던 중에 그걸 감지한 일본 검찰 쪽이 세금 문제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한간에서는 세금 문제는 구실이고 르노의 흡수 합병까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체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꽤 유력한 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났다 잡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보석을 신청하면서 곤 회장은 출국 금지에 가택연금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이렇게 풀려나기까지 쓴 돈이 무려 14억엔, 한화로 약 1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곤 회장은 대탈출국을 벌이는 것이죠. 도쿄 자택에서 크리스마스 악단으로 위장을 해서 자기 집에서 도주한 뒤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간사이 공항에 와 있던 MNG 전세기 편으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로 이동에 성공을 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곤 회장은 자신의 탈출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아들이려는 일본 측과 보호하려는 레바논 측, 그리고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랑스까지 나섰는데요. 과연 그는 다시 잡힐 것인지
아니면 저쪽 법무성은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2, 제3의 도망자가 나올 것인지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